넌 손도 못 쓰잖아. 태권도 쇼는 여기까지인가 봐. 거친 환호성이 경기장 천장까지 밀려듭니다. 관중 3천 명의 눈동자, 전부 내 깊숙긴 한 손에 고정된 느낌. 나는 숨을 죽이고 오른팔에 감긴 붕대를 바라봅니다. 그래, 손 한쪽은 봉인이죠. 하지만 내 태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질식할 것만 같은 순간, 코너바 할아버지가 손짓을 보내요. 아주 단단한 두 눈. 이제 알겠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저 멀리 LED 전광판에 번지는 Fight! 한 글자. 나는 발끝에 온 힘을 실어봅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끝. 이 승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내 태권도를 증명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년의 뜨거운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충북 청주시 새벽 5시. 국기원 인근 무성관 태권도장의 첫 번째 불이 켜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이른 새벽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왔습니다. 17세 이준혁이 도복을 입고 도장 문을 밉니다. 그래, 우리 준혁이 오늘도 5시 정각이구나. 68세 이무성 관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져요. 벽면에 걸린 태극기 아래 두 사람의 발소리가 나란히 울립니다. 기본기부터 시작할게요.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한 동작 한 동작이 정확했어요. 할아버지의 시선이 손자의 발끝까지 세심하게 따라갑니다. 좋다. 무릎을 더 높이 올려봐. 네, 준혁의 대답과 함께 발차기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도장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져요. 2020 도쿄올림픽까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지. 할아버지의 말에 준혁의 눈빛이 더욱 타올랐습니다. 꼭 국가대표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 태권도로 세계의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어요. 그 순간 준혁의 뒷돌려 차기가 공기를 가릅니다. 완벽한 궤도,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진한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변함없는 이 시간들, 꿈을 향한 두 사람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장 바닥에 떨어진 땀방울이 그들의 열정을 말해주네요. 준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먹을 쥡니다. 몇 달 후, 전국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수천 명의 관중이 몰려든 그곳에서요. 드디어 왔네요. 이 순간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떨림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연속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어요. 매 경기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나왔습니다. 잘하고 있다. 준혁아. 마지막 한 경기만 더 이기면 국가대표 1차 선발이야. 할아버지의 격려에 힘이 솟았어요. 결승전 상대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태권도장 소속 선수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 상대 선수가 이상한 눈빛을 보냈어요.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상대의 공격이 거세졌어요. 하지만 준혁은 차분하게 거리를 조절하며 점수를 따냈습니다. 2라운드 중반, 상대가 갑자기 준혁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어요. 태권도에서는 명백한 반칙 행위였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지만 심판은 침묵했어요. 심판님, 지금 주먹 공격이었는데요?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상대 선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3라운드에서도 상대의 반칙은 계속됐어요. 홀딩, 밀기, 심지어 발목 걸기까지. 하지만 심판들은 계속 못 본 척했습니다. 준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쳤어요. 뒷돌려차기로 상대를 다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판정승 서울 강남도장 김민수. 관중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항의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무릎이 꺾이며 매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꿈꿔왔던 국가대표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판정이야? 할아버지가 심판석을 향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과는 발표된 후였으니까요. 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기장 박복도에서 할아버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런 판정이 어디 있어?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잖아. 복도 모퉁이를 돌아 화장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저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할아버지는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봉투 하나가 상대 코치 손에서 심판에게 넘어갔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할아버지의 손이 주먹으로 떨렸습니다. 저것이 바로 준혁의 꿈을 짓밟은 더러운 거래였구나. 이런 개 같은 놈들이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자 두 사람이 놀라며 돌아봤어요. 이무성 관장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나요? 다 봤어. 이 더러운 놈들아. 돈으로 판정을 사고 팔다니. 봉투를 든 심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아나. 할아버지는 즉시 대한태권도협회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어요. 이무성 관장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무성관에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전화를 받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허위 사실이라니? 증거도 없이 심판과 코치를 모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정의가 뒤바뀐 세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무성관 출입구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운영정지 공문이 문에 붙은 채로요. 30년 운영한 도장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됐구나. 할아버지는 도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이에요.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강생들의 문이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도장이 언제 다시 열리나요? 죄송합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준혁 학비까지 막막했어요. 이래서는 버틸 수가 없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LA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던 친구 번호를 찾으며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신가요? 무성이 아니야. 웬일이야? 사실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할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국으로 와. 하지만 준혁이 때문에 여기서 새 출발하자. 태권도도 가르칠 수 있고. 할아버지, 미국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하는 거다. 우리 둘이서. 이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도장 정리도 해야 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추억들을 박스에 담으며요. 각종 대회 트로피들, 제자들, 사진들. 이 모든 걸 두고 가야 하는구나. 준혁은 자신의 전국대회 금메달을 마지막으로 박스에 넣었습니다. 몇 개월 후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새로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글렌데일 고등학교 복도는 한국과 전혀 달랐어요. 사물함 소리, 영어로 떠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저기요, 수학 교실이 어디예요? 2층이야. 멍청아. 그 학생은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수학 시간, 선생님의 빠른 영어를 따라잡기가 힘들었어요. 적분, 미분,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입니다. 준혁, 이 문제 풀 수 있겠니? 저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영어도 못하잖아. 또 하나의 신입 외국인. 점심시간이 더 괴로웠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는데요. 뭐야 이 냄새. 또 김치냐? 아시아 애들은 꼭 이상한 거 싸우더라. 준혁은 김밥을 다시 도시락통에 넣었습니다. 체육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농구를 하는데 아무도 준혁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패스해. 걔 말고
아시아 애한테 말고. 나 이름 있어요. 준혁.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방과 후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는데 옆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 나 한국에서 왔어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지 뭐.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하루 일과를 물어보셨어요. 학교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어 숙제를 하면서도 계속 막혔어요. 사전을 뒤적이며 한 문장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창밖으로 글렌데일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지금쯤 도장에서 품새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그냥 외로운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농구 코트에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나 농구 잘 못해. 체육 선생님이 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한 건 준혁과 마르코뿐이었어요. 마르코는 키가 작고 말랐습니다. 멕시코계 학생으로 늘 혼자 있는 걸 봤어요. 준혁, 마르코, 너희는 블루팀이다. 경기가 시작되자 준혁은 일부러 뒤로 빠졌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이 와도 서툴게 패스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공을 잡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야, 브리토나 먹는 애야. 이거나 받아봐. 브래드가 마르코를 향해 공을 세게 던졌습니다. 마르코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웃기만 했어요. 아, 미안. 근데 좀 제대로 받아야지. 준혁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나 괜찮아. 마르코가 일어서려 하자 브래드가 다시 밀쳤습니다. 이번엔 바닥에 넘어졌어요. 거기나 있어. 거기가 내 자리야.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브래드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만해. 뭐라고? 동양인이 어디서 말대꾸야? 브래드가 준혁을 밀쳤습니다. 몸이 뒤로 밀려났지만 중심을 잡았어요. 태권도의 기본기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너도 한 방 맞고 싶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상체를 뒤로 젖히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이 번개처럼 올라갔어요. 후려차기가 브래드의 옆구리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으, 브래드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몰렸어요. 지금 방금 무슨 일이야? 저 죄송합니다. 마르코가 놀란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브래드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일어서지 못했어요.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기려 했던 태권도 실력이 드러나버린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글렌데일 고등학교 복도는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틱톡 봤어? 조회수 벌써만 넘었대. 마르코가 핸드폰을 들고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준혁, 너 완전 유명인 됐어. 화면에는 어제 체육관에서 일어난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발차기로 브래드가 쓰러지는 장면이요. 마르코, 너 이거 찍은 거야? 미안.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야. 댓글 좀 봐봐.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헐, 대박. 저 발차기 실화냐? 이거 진짜 태권도야? 아시아 친구, 완전 실력자잖아. 하지만 학교에서 반응은 달랐습니다. 와, 틱톡 스타 나가신다. SNS용 가짜 무술이지 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 때문에 운 좋았던 거지.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더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해봐. 쿵푸 소년. 그래. 멋진 기술 좀 보여줘. 준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야, 그거 진짜 싸움이었다고. 진짜? 그냥 짜고 한 거 같던데? 헐리우드 스턴트의 딱이더라. 오후 수업 중에도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서면 손가락질이 시작됐어요. 방과 후 준혁은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널 도와줄 줄 알았어. 괜찮아, 마르코.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고국에서는 존경받던 태권도가
여기서는 그저 쇼에 불과했나요? 핸드폰 알림이 계속 울렸지만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글렌데일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개관한 코리아 태권도 센터 앞에 도착했어요. 준혁아, 여기가 우리 도장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도장 안은 너무나 한산했습니다. 넓은 매트 위에 어린아이 3명과 성인 2명만이 앉아 있었어요. 벽면에는 태극기와 태권도 정신이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싸우는 건 언제 배워요? 아이가 지루한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은 금세 흐트러졌습니다. 이거 너무 느려요. 창밖으로는 길 건너편 ULTmate, MMA, GYM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권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무술인데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도장에는 할아버지와 저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한 달째 이 모양이다, 준혁아. 할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져 보였어요. 접수 대장을 넘겨보니 등록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총 수강생 5명.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UFC밖에 몰라. 거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태권도? 실전에서는 쓸모없지. 격투기 하려면 MMA지. 무슨 춤추는 것도 아니고. 창문에 비친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3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겨우 5명의 수강생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장을 정리하며 할아버지는 말없이 태극기를 바라보셨어요. 다음 날 오후 글렌데일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마친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야, 태권도 키드. 어제 너희 도장 앞 지나갔는데 완전 텅텅 비더라? MMA 클럽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태권도가 뭐야? 공중에서 다리 휘젓는 춤이지. 실전에서는 1초도 못 버틸걸?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참으라고, 견디라고. 그런데 말이야, 너 정말 태권도가 강하다고 생각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럽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킥킥거렸어요. 그럼 증명해봐. 다음 달 글렌데일 아마추어 MMA 대회에 나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네. 태권도 vs MMA. 어때? 무서워서 못 나오겠어?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300명의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셨던 모습이요.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브래드도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로? 태권도의 명예를 걸고 나가겠습니다. 클럽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쳤나? 브래드한테 덤비다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태권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명해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도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글렌데일 지역 격투기 매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키드 vs MMA 정통파. 과연 승부가 될까? 로컬 스포츠 뉴스에서 흘러나온 제목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화면 속 앵커가 브래드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3년 연속 글렌데일 아마추어 챔피언 브래드 윌슨의 상대는 한국에서 온 17세 태권도 소년입니다. 이어서 제 틱톡 영상이 나왔어요. 하지만 자막은 쇼맨십용 발차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런 놈들이. 할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격투기 전문 유튜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태권도가 실전에서 통할 거라고? 꿈 깨세요, 여러분. 댓글창에는 조롱 일색이었어요. 태권도 춤추러 나가나? 3라운드도 못 버틸 듯. 브래드 1라운드 KO 예상. 학교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태권도 키드 봤어? 진짜 웃기던데. 브래드한테 10초도 못 버틸걸? 마르코만이 제 편이었습니다. 준혁, 괜찮아? 다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링 위에서 증명하면 되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격투기 매체 기자가 도장까지 찾아왔습니다. 태권도로 MMA에 도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태권도는 2000년 역사를 가진 무술입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기술이나 레슬링 경험이 전무한데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발이 있으면 됩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제목은 이랬어요. 망상에 빠진 태권도. 할아버지와 손자.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지만 댓글은 읽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저를 웃음거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 글렌데일 스포츠센터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야유가 귓가를 때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내 발을 믿어라. 거리만 지키면 된다. 대기실에서 마지막 스트레칭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상대 선수는 키 185cm, 몸무게 85kg. 저보다 10kg이나 무거웠어요. 레드코너 태권도 키드 이준혁. 입장할 때 관중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박수보다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더 컸어요. 춤추러 왔나? 심판이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상대가 즉시 거리를 좁히며 태클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백스텝으로 거리를 벌렸습니다. 상대의 손이 제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태클 시도. 이번엔 옆으로 피하며 앞차기를 날렸습니다. 상대의 어깨에 정확히 맞았어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화가 난 듯 더 격렬하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거리 조절은 제가 17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었습니다. 백스텝, 사이드 스텝, 앞발 견제차기. 마치 춤을 추듯 링 위를 움직였어요. 1라운드 마지막 30초. 상대가 지쳐서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기회가 왔어요. 상대가 마지막 힘을 다해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몸을 180도 돌리며 후방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발등이 상대의 측두부에 정확히 맞는 순간 상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000명의 관중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카운트가 끝나고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링으로 뛰어올라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게 바로 태권도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권도는 춤이 아니라 진짜 무술이라는 걸요. 경기장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준혁, 유튜브 봤어? 내 영상 지금 조회수 50만이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보여주더니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창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가 뒤섞여 흘러갔습니다. 세상에, 이 한국 소년 말도 안 돼. 태권도가 이렇게 실전적이었다니. 믿을 수 없어. 진짜 태권도의 힘이다. 할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이게 웬일이냐? 다음날 아침 도장 앞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글렌데일 한인마트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멕시코계, 아르메니아계, 주민들까지. 관장님, 저희 아들도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손자가 태권도 배우고 싶다네요. 오후엔 현지 뉴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한국 전통 무술이 MMA에서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태권도는 2000년 역사를 지닌 우리의 소중한 무술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밤새 100만을 돌파했어요. 영상 제목도 한국 태권도, 소년, MMA 파이터를 압도하다로 바뀌어 있었고요. 댓글엔 전 세계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래서 내가 한국 무술을 존경하지. 태권도의 진짜 위력을 보여줬다. 그 주말 글렌데일 한인회관에선 특별 응원 모임이 열렸어요.
우리 준혁이가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아주머니들은 김치와 불고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많이 먹어. 힘내야지. 넌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이제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절 놀렸던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준혁, 진짜 멋졌어. 감탄했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이젠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휴대폰엔 계속해서 알림이 울렸어요. 각종 격투기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태권도 관련 다큐멘터리 출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결승전을 이틀 앞둔 지금 온 동네가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결승전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도장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일찍 들어가시라고 하셨지만 마음이 너무 조급했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연습하자. 거울 앞에서 뒤돌려 차기를 반복했어요. 발끝이 정확히 턱 높이에 닿도록 수십 번을 되풀이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도장문을 잠그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한적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찬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검은 헬멧을 쓴 라이더가 이상하게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뭐지? 갑자기 가속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옆으로 비켜서려 했지만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제 옆구리를 들이받았어요. 자전거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뜨거운 고통이 번졌어요. 오토바이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헬멧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손목을 들어보니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안 돼. 내일이 결승전인데. 무릎도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손목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간신히 일어나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정말 사고일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손목 골절로 보입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경기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라는.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른손목 요골 골절입니다. 최소 6주는 깁스를 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6주요? 그럼 내일 경기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격투기를 한다면 영구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깁스를 감는 동안에도 마음은 경기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태권도는 손이 아닌 발로 하는 무술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손목이 부러졌는데 경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한 손이 봉인되어도 발차기는 할 수 있어요. 그게 태권도니까요. 준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 눈빛에서 이해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3년 전 한국에서의 억울함이 떠올랐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깁스가 완성되자 오른팔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무겁고 어색했지만 왼손으로 주먹을 쥐어봤어요. 발목을 돌려보니 아직 멀쩡했습니다.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서약서에 사인하세요. 서약서에 왼손으로 서명하면서도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링에 올라가겠다고. 한 손이 묶여도 태권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4시 응급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경기 당일 오후 2시 글렌데일 시민체육관 앞은 인산이네였습니다. 3천여 명의 관중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흥분에 차 있었어요. 주차장 한쪽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혁아,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도. 할아버지, 저 사람들 보세요. 모두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오른팔의 하얀 깁스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무겁고 둔해진 몸이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선수 입구로 향하는 길. 사람들이 제 깁스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미쳤네. 한 손으로 어떻게 싸워? 라커룸에서 글러브를 끼려 했지만 깁스 때문에 오른손은 불가능했어요. 코치가 왼손에만 글러브를 채워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무모한 게 아니라 자살 행위야. 태권도는 발로 하는 무술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링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이 귓속을 가득 채웠어요. 먼저 입장한 브래드가 링 중앙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레드 코너, 이준혁, 3천여 명의 관중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브래드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제 오른팔 깁스를 본 그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뭐야, 진짜 나올 거야? 심판이 가운데로 불러 규칙을 설명하는 동안 브래드가 다가왔습니다. 야,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야. 불구자와 싸울 수는 없어. 불구자가 아니라 태권도 선수입니다. 기권해. 내가 챔피언 벨트 받는 걸로 하자고. 그 순간 관중석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중들,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3천여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브래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좋아. 네가 원한다면. 심판이 양손을 벌리며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더욱 거세졌고 저는 왼발을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깁스 찬 오른팔을 가슴에 붙이고 완벽한 태권도 스탠스를 취했어요. 벨이 울리는 순간 브래드가 곧바로 돌진해 왔습니다. 낮은 자세로 다리를 노린 태클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왼발로 뒤로 한 발짝 뛰며 거리를 벌렸어요. 브래드가 다시 그라운드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번엔 왼발 축다리로 그의 어깨를 정확히 찼어요. 브래드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더욱 커졌어요. 대박이다. 한 손으로 싸우는 선수야. 한 손만으로도 MMA 챔피언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저돌적으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태권도의 거리 조절은 완벽했습니다. 한 발 뛰기, 축다리 차기, 다시 한 발 뛰기. 마치 춤을 추듯 브래드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어요. 시계를 힐끔 봤습니다. 1라운드 종료까지 10초. 브래드가 마지막 필사적인 돌진을 시도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몸을 돌리며 뒷돌려 차기를 날렸어요. 왼발 뒤꿈치가 브래드의 측두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의 몸이 링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심판이 경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관중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KO야. 믿기지 않아. 3,000명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깁스 찬 오른팔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태권도가 진짜 무술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경기장 곳곳에서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관중들이 방금 전 장면을 다시 보려고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그거 찍었어? 나한테 보내줘. 이건 무조건 대박날 영상이야. 흥분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링 위에서 깁스를 한 채 팔을 든 제 모습이 수십 개의 렌즈에 담겼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벌써 댓글 폭주야. 준혁, 내 틱톡 라이브 지금 시청자 3만 명 돌파했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SNS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온갖 플랫폼에서 제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MMA 챔피언을 꺾은 한국 태권도 소년, 팔 부러진 파이터, 전설의 발차기로 승리하다. 영어 제목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준혁아, 전 세계가 너를 보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여주셨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50만,
80만, 120만. 댓글창도 미친 듯이 빨라졌습니다. 이게 진짜 무술이다. 태권도. 장난 아니네. 브라질에서 존경을 보냅니다. 세계 각국 언어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어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태권도의 자랑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링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이럴 스타가 된 기분이 어떤가요? 세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전 당당했습니다. 태권도는 진짜 무술이에요. 세계가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도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새벽까지 조회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1000만 뷰를 넘어 2000만 뷰까지. 지구 반대편에서도 제 이름이 검색되고 있었습니다. 우승 3일 후 글렌데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분석이 완료됐다는 말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뭔가 나온 게 있나 보구나. 경찰관이 모니터 화면을 켰어요. 사고 현장 앞 신호등 CCTV였습니다. 경찰관, 여기 시간 보세요. 밤 11시 47분입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SUV가 골목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찰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 SUV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우연이 아니었군.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브래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체포했습니다. MMA 클럽의 후원자라던 그 남자가 구속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저를 다치게 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손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준혁아.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약하거나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의 악이었을 뿐이었어요. 경찰서를 나서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이겨냈잖니? 진짜 챔피언이야. 그날 밤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10대 격투가를 공격한 지역 사업가 체포. 이제 모든 의혹이 풀렸습니다. 사건 보도 이후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코리아 태권도 센터 문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평소 5명이던 수강생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요일엔 25명, 수요일엔 30명이 넘었어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등록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도장 맞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브래드와 함께 왔던 MMA 클럽원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도장 안이 북적북적해지자 할아버지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글렌데일 시 문화교류과 담당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에서 나왔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제안서를 꺼내더군요. 이곳을 문화교류 모범 사례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제가 통역했습니다. 시 홍보 영상에 우리 도장이 나온다고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팀 일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에서 억울하게 문 닫았던 무성관의 서름이 떠올랐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담당자가 돌아간 후 할아버지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장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매일 30명의 아이들이 태권을 외치며 수련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오늘도 감사하다고 중얼거리세요. 몇 달 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 태권도 교류 프로그램 홍보대사 위촉이라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어요. 홍보대사라고? 우리 준혁이가? 대사관 직원이 도장을 직접 찾아와 공식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매년 양국으로 가며 태권도 시범과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하는 역할이었어요. 정말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글렌데일에서 보여준 태권도 정신이 바로 우리가 찾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위촉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류 프로그램은 서울 국기원에서 진행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이준혁입니다. 한국 태권도 선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뒷돌려차기와 한발뛰기 기술을 선보이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정통 태권도를 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 후로 매년 여름과 겨울 태평양을 건너다니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LA에서는 현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서울에서는 한국 전통 무예를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네가 해낸 거야, 준혁아. 교류 프로그램 3년차. 이제 저는 두 나라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되었어요. 매번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태평양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닌 연결고리로 느껴집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문화를 잇는 언어라는 걸 깨달았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글렌데일 고등학교 체육관에 익숙한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브래드를 비롯한 MMA 클럽원들이 도복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 오늘도 기본 자세부터 가르쳐 줄 수 있어? 한때 저를 태권도 키드라며 조롱하던 그가 이제는 정중하게 말합니다. 물론이지. 오늘은 앞차기 정확도를 높여보자. 체육관 바닥에 일렬로 선 12명의 학생들. 예전처럼 비웃는 시선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마르코가 앞차기 자세를 취하며 진지하게 묻습니다. 좋아. 하지만 무릎을 조금 더 높이 올려봐. 하나하나 자세를 교정해주는 동안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태권도에 대한 존중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발차기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원리가 있다니. 그가 감탄하며 중심축을 다시 잡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정확성과 타이밍이야. 90분간 이어진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준혁, 예전엔 네 무술을 무시했던 거 정말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잖아. 이제 서로 인정하면 되는 거야. MMA와 태권도, 서로 다른 무술이지만 존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주에도 또 가르쳐 줄 거지? 아이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체육관을 나서며 뒤돌아본 순간 모두가 태권도 인사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습니다. 2개월 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UFC 데뷔전을 앞둔 마지막 훈련 날이었어요. 코리아 태권도 센터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녁 7시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고요함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벽면에 걸린 태극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어요. 붉은색과 푸른색이 선명한 태극기. 그 옆엔 미국 성조기도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3년 전 한국에서의 좌절, 그리고 미국에서의 새 출발.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권도는 우리의 혼이다. 그걸 세계에 보여주거라.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엔 세계가 우리의 무대예요.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이 세계 최고 격투기 무대에서 빛날 차례였어요. 준혁아, 네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도장 안에 고요함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2개월 뒤면 라스베이거스 UFC 옥타곤. 전 세계가 지켜볼 무대에서 태권도의 진정한 힘을 보여드릴 거예요.